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후 6번째 작품을 공부합니다. 지난 5번째 작품 내용 기억해야 합니다. 작자가 장안성의 성대한 모습과 현종 치세의 조정을 방문하고 용안을 뵙던 장면, 그리고 이후 숙종 때 조회를 하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번째 작품은 곡강을 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번영을 구가했던 현종의 치세의 유락의 장소였던 곡강이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금석지감을 주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현재 곡강지의 모습입니다. 아주 현대화된 모습입니다. 장안 남쪽에 있던 유원지입니다. 작자인 두보도 관직 생활 중에 자주 놀러가서 회포를 풀고 자신의 답답한 심사를 토로하던 장소입니다. 곡강 삼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곡강지 내에 있는 부영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후보의 애강도시를 보면 현종이 양귀비와 함께 부영원에 행차하는 성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꼭 시청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수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당협구 곡강도하고 만리풍연 접소추라. 구당협구 작자가 있는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당협 어귀의 기주에서 곡강도는 곡강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장소입니다. 저 멀리 장안에 있는 곡강지를 바라본다. 곡강도가 수련해서 전체 시상을 재개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만리풍연 접소추. 만리는 구당협과 곡강도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리 밖에서 풍연, 구당협은 늘 구름과 안개로 덮여 있습니다. 접은 이어져 있다, 소추는 늦가을입니다. 만리 밖에서 구름과 안개 낀 가운데 저 멀리 꽃강지 장안과 가을이 이어져 있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추흥의 추자에 해당됩니다. 이 수련에서는 작자가 있는 장소와 계절을 표시하면서 늦가을의 정취가 이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강의 시상이 두 번째는 이어져야 합니다. 화학, 협성, 통어기하고 부영, 소원, 입변수라. 화학, 협성, 화학은 누각 이름입니다. 대명궁의 남쪽에 통양문이 있고 통양문 서쪽에 화학루가 있습니다. 협성은 양편에 높은 담장을 쌓은 지붕이 있는 복도입니다. 개원 24년에 화학루에서 협성을 쌓아 곡강지에 이르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통은 통하다, 이르다, 어기는 천자의 기운인데 여기선 천자를 가리킵니다. 황제가 협성을 이용해서 곡강지로 행차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화학로에서 협성의 복도를 따라 황제의 거동이 이어지고 있고 황제가 행차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부영소원, 입변수, 부영소원으로 행차가 이어집니다. 부영소원은 부영원으로서 작은 궁원입니다. 입은 초래하다, 변수는 변방의 수시인 알록산이 장안으로 쳐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현종이 시세 후반에 정사를 게을리하고 조정에서 빈보가 전행을 행사하자 알록산이 장안으로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부영소원의 자전 행처와 유락이 변방의 수심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수련의 곡강이 화학 협성과 부영소원으로 시상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주렴수주 위황곡하고 금난 아장 기백구라. 화려하고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제5편에서 칠원율시의 경우 둘째 연과 셋째 연은 반드시 대장을 이룬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화학, 협성과 부영, 소원, 통어기와 입변수가 서로 비슷한 의미와 반대의 의미를 가지면서 대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도 주렴수주와 금난아장이 대장을 이루고 있고 위황곡과 기백구가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렴수주, 주렴은 정자에 구슬발을 매달아서 햇빛을 막기 위한 겁니다. 수주는 술을 놓은 듯한 기둥입니다. 주렴을 내리고 술을 놓은 듯한 기둥이 있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정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는 둘러싸여 있다, 황곡은 누런 고니입니다. 주렴이 드리워져 있고 술을 놓은 기둥의 정자에는 누런 고니가 둘러싸 모여 있고, 다음 아래 거를 보면 금난아장,
금난은 비단을 엮어 만든 닷줄입니다. 배를 정박하기 위한 것이고 아장은 상어로 만든 돛대입니다. 현종의 수치스러운 유락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는 날아오르다 백구는 하얀 갈매기입니다. 비단 닷줄과 상하 돛대를 매단 배에는 하얀 갈매기들이 날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 셋지연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렴수주의 화려했던 정자는 지금은 불타버렸고 누런 고이만 둘러 맴돌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금난과 아장의 화려했던 배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 백구들만이 날아오르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미련을 보면 시상의 전개 흐름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회수, 가련, 가무지하고 진중, 자고, 제왕주라. 회수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다 현종의 치세를 돌이켜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회수는 가련, 가무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무하던 장소는 바로 곡강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자가 지금 이곳 기주에서 화려했던 가무하던 장소인 곡강지를 바라보나니 가련은 커아이, 멋지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회상하는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고개를 돌려서 멋지고 아름다웠던 가무하던 장소인 곡강지를 바라보나니 이런 표현의 이면에는 언어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황폐하고 불타버렸다는 금석지감의 비애가 우회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래 꼴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진중자고 제왕주. 진중은 관중 땅 장안이고 자고는 예로부터 제왕주는 역대 군주들이 도읍을 정했던 장소. 이 진중 장안은 예로부터 역대 제왕들이 도읍을 정했던 장소였는데 마지막 연에서 한탄의 의미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회고를 통해 금석지감의 비애를 자아내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추흥의 흥의 의미가 마지막 미련에서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역대 제왕들이 도읍을 정했던 장소였는데 지금은 모두 불타고 사라져버렸고 이민족에서 유린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작품 곡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곡강지는 현재 장안을 바라보는 작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번성기를 누리고 제국의 번영을 구가하던 상징적인 이미지가 곡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종의 실정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버린 몰락의 상징이 곡강의 이미지가 됩니다. 작자가 현종의 행차를 성대하게 묘사하고 유락의 장면을 화려하게 표현할수록 작자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멋진 가물을 즐기던 곡강을 회상하는 장면은 조국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6번째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부당협의 어구에 서서 멀리 장안의 곡강을 바라보나니 만리 밖에서 안개 낀 가운데 가을이 장안과 이어져 있네. 화학로에서 협성의 복도를 따라 천재의 거동이 이어지고 부영원의 유락이 변방의 시름을 불러오게 하였다. 주렴두리운 수놓은 기둥의 정자 주위로 누런 고니가 돌아다니고 있고 비단 닷줄을 내리고 상하돛대를 단 배에는 흰 갈매기가 날아오르네. 멋지게 가물을 즐기던 곡강지를 고개 돌려 바라보나니 진중 땅은 예로부터 황제가 도읍을 정한 곳이었는데